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와, 마음이 담담하네요. 진짜. 뭘 담담해. 와, 오네요. 결국은 뭐 오고야 이런 거죠. 말았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음, 당첨이 될 줄 알고 있어. 음. 하지만 추첨날이 안 와갖고 막상 그날까지 가슴 조인 거지. 근데 막상 이제 조금 있으면 당첨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담담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네. 그럼 뭐 아. 오늘 아침에 오는데 뭐 다들 투표하러 가시는지 파란 옷이 왠지 기분상 눈에 많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 괜히 기분 탓인가?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인가요? 네. 어쨌든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투표하시고요. 파란 옷 입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찍으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찍으시기 그럼- 바라겠습니다. 알아서 일찍 투표하십시오. 네. 아니, 모자 쓰세요. 옷 입으세요 할 때 색깔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 저는 상관없죠. 파란색 모자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네, 옷도 좋아. 어찌됐거나 뭐 우리가 일부러 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국 투표를 보면 지금 11시 기준으로 18.3%인데 뭐 대선보다 2.3% 높고요. 총선보다도 뭐 한 4%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7.1인데 대구가 23.1, 울산이 18.4. 그래서 야. 저분들이 사전투표는 이제 부정투표 되실까봐 걱정해서 그러셨는지, 무서운데? 예, 아니면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 정도 이제 맹렬하게 투표율들을 높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경기 쪽에 계신 분들의 운전이 그렇죠.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우, 지금 서울 수도권이 엄청 애써야 되겠구나. 대구 분들은 왜? 무슨 일 근데 있어? 이제 한시인가? 한시에 이제 사전투표라고 겹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확 올라가긴 하겠죠. 이렇게 쫙 올라가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나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투표하시라. 그리고 투표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란숙의 부부가 투표하러 왔어요. 참 우리나라 정말 민주주의 국가다. 내란숙의 인권 부부가 보호 너무 잘 된다. 너무 진짜 너무 인권을 보호해줘. 범죄자들의 인권을 너무 보호해줘. 내란숙의 부부가 하는데 그닥 사이좋은 부분 아니죠? 뭐 이렇게 그건 알수 웃기도 하고 없죠. 그 와중에 얘기는. 쇼를 해요. 애 손을 잡고 왔어. 그래서 누구 애야? 뒤에 도대체. 있는 애엄마가 이 사람 따라오잖아요. 엄마인 줄 엄마인 것 흰모자 입은 같은데 저분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를 손을 잡고 이게 누구인지 그래서 아무튼 투표소 입구까지 손잡고 오게끔 걸어오다가 왜 이런 쇼를 하는 투표소 거야 앞에서 도대체? 갑자기 빼더라고요. 왜 쇼를 하는 거야? 도대체 글쎄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뭐야? 나씨. 애한테 그런 끔찍한 어릴 때 끔찍한 기억을 심어줄 필요가 그치. 있을까 싶어요.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갑니다. 이 엄마는 엄마인지 뭐 누군지 엄마라고 모르겠지만. 봐야겠죠. 매니저 치고는 뭐 준비해온 게 너무 적으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쇼는 끝나지 않아! 라는 각오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늘봄 학교에 아직도 꽂혀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뭐죠? 미디어 몽고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보면은 병원들 있고 김건희가 여기 있고 질문을 하는데 이명수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그 자식은 꼭 죽여버릴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발음이 하고 그렇게 싶은 말. 정확하다고?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웃는 게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 이 새끼 내가 탄핵 전만 같았으면 이거 그냥 바로 잡아 쳐놨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왜 웃으십니까? 그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투표에도 부정선거 영향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새끼 내가 탄핵만 안 당했으면 새끼네 저 새끼 이랬을 진짜 표정이 그거잖아. 탄핵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싫어지게 되면 국민들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명수 기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왜 자꾸 이명수 기자만 물어봐? 지금 뭐 명태균도 있고 건진도 있고 물어볼 사람 많은데. 그냥 생각난 게 그런가 봐요. 근데 웃긴 거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질문한 거는 미디어 몽구 이분 한 분이고
나머지 기자 한 명 더 있었어요. 남자 응. 나중에 기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기자들 오마이뉴스 기자 한 되게 명 더 많았잖아요. 기자들 근데 질문 안 해. 질문을 안 해? 안 궁금한가?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때문에 헌재 판결 나가지고 자기가 파면됐자. 그래가지고 대상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윤석열이가. 근데 웃고 자빠졌어. 근데 거기다 질문을 2명밖에 안 해? 그러니까 거의 카메라가 몇 대가 왔는데. 4,500억이 지금 얘 때문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하도 저기를 뭐 부정투표다 어쩐다 그래갖고 지금 대표 요원만 7만 명을 투입을 해갖고 감시 개표하는데 7만 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선거의 정당성을 지치기 위해서 선관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낮추고 보면 일단 9시 반에 투표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일 뭐 6시 때, 7시 때 이렇게 일찍 투표하잖아요. 일찍 해야지. 일찍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느긋하게 동네 마실듯 하듯이 온 거예요. 김건희는 아직 잠들기 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저 얼굴은 밤샌 얼굴이죠. 붓기를 빼려고, 네, 밤샌 얼굴이긴 한데, 어찌 됐거나 그 시간대에 나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저기 기자들이 모여 있기는 했는데, 말한 대로, 진짜 공중파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진보 언론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오는지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온 건 뭐냐면, 아까 그 노란 티셔츠 입은 애하고, 손잡고 걸어오는 장면만 연출하고 찍어서 내보내고 싶었던 거야. 뭐가 의미가 있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겠지. 쇼를 하는 거를. 지들의 마지막 쇼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 애는 무슨 죄야? 내란 수괴하고 손잡는 게 그게 무슨 근데 또 죄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송 작가가 또 얼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 지금 개표소에서 그나마 클로즈업해서 이제 찍힌 얼굴인데요. 기표소에서 뭐 나오는 건지. 기표소에서 찍고 나오는 모양인 건데 지금 뭐 다들 김건희 살찐 거냐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김건희가 이제 아마 계엄 기간 이후쯤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 이게 턱선 따라갖고 심하게 말아 올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얼굴에 있는 주름을 펴기 위해서 심하게 얼굴을 당긴 상태라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빵빵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양쪽 볼이나 광대 쪽에다가 계속 시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치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뭐 수치도 찾아보게 되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양쪽 볼이 지금 좌우 균형이 안 맞아갖고 저렇게 빵빵하게 올라와 있다는 진짜 거죠. 올라왔네. 이 사진 네. 딱 올라온 사진이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와 있고 양쪽 볼이 안 맞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맞춰가면서 계속 놓기 때문이에요. 왼쪽이 더 부어 보이면 오른쪽에다 넣어갖고 빵빵하게 맞추고. 입술도 좀 이상한 것 네, 같아. 가라앉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얼굴 전체에 뭐가 들어가갖고 저렇게 빵빵해지게 되면 이제 좌우를 균형으로 해가면서 2, 3일에 한 번씩 시술을 계속해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정도 붓기가 올라온다고 치면 이게 본격적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른바 칼대는 시술은 못 하는 거고 아마도 콜라겐 정제 콜라겐 같은 것들은 피부 탄력 유지를 위해서 이 얼굴 형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맘 놓고 병원에 가갖고 시술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출입이나 이런 게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그럼 누가 해줘? 어? 누가 해줘요? 아니 뭐 행정관이나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이 정도 시술 해줄 수 있는 애는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자 콜라겐, 돼지 콜라겐 정제한 그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집에서 셀프 시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정보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사진에 가장 충격적인 손이었어요. 손. 왜? 손이 너무 커.
에이, 사람에 따라 손이 클 수도 있고 손발이 아니, 클 수도 근데 있지. 이렇게 이게 손이 큰 언니는 특히나 여성 중에서 이 정도 손 크기 되는 건 이봉걸 씨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이번 걸 남자인데 왜 그러세요? 남자예요? 나 이봉걸이라서 뭐. 여자인 줄 알았네. 손 사이즈만큼은 진짜 진짜 명불허전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 너무 커요. 그렇다고 치면 이분이 원래 전성기 때 그 전형적인 체형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기본적으로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시술로 여기까지 줄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옛날에 그 어깨동무에 나오는 주먹대장처럼 사람이 발육하면서 손만 따로 커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네, 다 그렇지. 크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갖고 얼굴형이나 체형으로 봤을 때는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장군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키도 크니까 그러니까. 사실 170이니까. 이런 체형이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전체적인 얼굴을 지금 같은 상황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사진 보면 딱 그 삘이 나오는 건데, 야, 이거를 이렇게 의술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셀프 시술까지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기에 저거 한 일주일? 보름도 안 돼가지고 확 무너질 건데, 그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까 저는 사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얼굴 중에 제일 궁금하고 신기한 게 턱 여기 입술 아래쪽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뭘 넣은 건가요? 늘 볼 때마다 저기가 되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도 뭘 하나. 저기가 이제 턱 수술 같은 거 해갖고 턱을 당길 때, 쉽게 말하면, 저기에 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박는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핀을 받거나 뭐를 할 때, 저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볼트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 필러 시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턱이 이렇게 늘어나 보이거나 주름이 많이 지거든요. 팽팽하게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마나 이렇게 그 턱 밑같이 부위가 넓은 부위에는 플라스틱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도 일부 시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입술 밑에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단주름이 생기거든요. 저 나이 또래 오게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일종의 추가 시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란숙의 부부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해서 빨리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죠. 투표해야 됩니다. 예. 나는 윤상현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응? 윤상현이 그 얘기했었잖아. 아무리 사고를 쳐도 1년만 딱 지나면 다 있는다. 다 뽑아준다. 내란을 일으킨 지 6개월인데 과연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투표를 행사했던 사람의 어떤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민주의식을 비롯한 이 사회 감수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우리가 군사독재로 돌아갈 뻔한, 또는 인권이 전부 회귀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벽에 갇혀갖고 물에 수장이 될 뻔한 그 위기를 우리가 진짜 평화적으로 진짜 넘겼는데,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참전을 해갖고 넘겼는데, 이거를 또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지지표를 준다. 과연 이거를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후의 역사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우 이동욱 씨가 되게 좋은 말을 했어요. 그죠? 네. 최선이 아니라 뽑을 사람 없다고? 그럼 투표는 최악을 막는 거다. 그렇죠. 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뽑아라. 차선도 없다 그러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악을 뽑아라.
최악을 막는 게 투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그래, 이 친구가 나랑 얼굴만 닮은 줄 알았더니 예? 뭔가 생각하는 게 아, 이동욱 씨 죄송합니다.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잘생긴 오빠한테 왜 그러는 거야? 오늘 같은 날엔 용서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쨌든 오늘은 8시까지입니다, 투표. 네,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까지고요. 유권자 수는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서 4,439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투표 갈 때 뭐 반드시 챙겨 가셔야 돼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표를 실수했다고 이거 바꿔주세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 의미 없는 게 우리는 혹시 내 표 무효표 될까봐 진짜 조심스럽게 찍잖아요. 가운데 딱 맞춰가지고. 이재명 네. 대표도 그렇더라고. 그 인터뷰 나와서 야 이거 찍는데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잘 찍어야 할 때마다 나도 똑같아. 이게 가운데. 얼마나 애절한 투표야. 네. 진짜. 게다가 얘 혹시 이렇게 반 접었는데 다른 쪽에 이거 묻어날까봐 막 말리면서 접지도 못하고 말리고 나오잖아요. 진짜 네. 우리한테는 한 발밖에 없는 총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용지가 훼손되거나 용지를 공개하면 이것도 무효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기표소 내에서 또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표소가 사전투표 때랑 달라지거나 아예 지난번 대선 때랑 달라진 지역구들이 꽤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고 맞아요. 입구에만 프레카드만 띡 하나 걸어놓은 데가 꽤 많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집에 공보물 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혹시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폐기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어디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 본 투표소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뭐 어제 이재명 어찌됐거나, 대표, 예,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할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투표율이 어떤 나중에 지지율에 대한 분석 내용들을 감안을 할 건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75%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제 이국장하고 문하나 나오지 말라고 했던 거는 개표 방송. 저녁에 술 드신다고요, 여러분. 벌써부터 안주값이 슈퍼챗으로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걸로 네. 다 안주를 드시려고. 네. 오늘 마침, 안주 소불고기. 제대로네? 오늘 이 안주를 베이스로 깔면서 제대로 한번 파리를 한번 파리를 한번 벌려볼까라고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하루를 굶어가면서 왜 6시부터 먹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8시부터 시작하자라고 지금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분증 가져가실 때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요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저께 이제 마지막 유세. 마지막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만 모였다, 뭐 20만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는데. 드론 촬영 잠깐 보시면 네. 봅시다. 와. 맨 가해나 맨 뒤에 계신 분들은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가시는 거거든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빨간 분들이 해병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그 포스터에 빨간색 밑에 잠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네. 그거를 완성했다. 여기 파란 응원봉하고 파란 옷들, 풍선들하고 빨간 해병대까지 해가지고 포스터를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엄청난 진짜 역대급이다. 엄청난 그 유세와 어떤 그 기세 그리고 결합을 이번 선거전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선거하고 뭐 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거는 옛날에 삼김 때 막 보라매 공원 김대중 그 당시 후보 100만 인파에 어쩌네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라매 공원을 가보니까 여기 100만은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뒤에 어디까지 있는 네. 거야? 한 10만도 못 들어갈 것 나무 같다고 아래에 있는 하는데, 사람들도 네. 있어요. 이게 지금 나무 숲까지 다 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마어마한 안 보여.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쪽까지 다. 주최 측 추산으로 30만이 됐다라고 하는 게 결코 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보로 세라 그랬으면 한 2,000명 모였다고 했겠지만요. 아, 그러네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김문수 이준석은 얘기도 하지 말고 김문수 쪽 궁금하다는데? 김문수 김문수는 안 가져왔는데요? 찾아봐봐. 김문수 쪽도 김문수도 많이 왔긴 왔어요. 마지막 거긴 했는데 한 2,000명 뭐 아니, 많이 왔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많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TV조선 라이브인데 이낙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많이 왔어요. 뭐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왔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봤던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네. 같긴 한데 그냥 어쨌든 많이 왔어요. 연단 옆으로 집중해서 모인 숫자들이 한 2-3천 명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그만큼의 지금 민심의 어떤 반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쪽 애들은 지들이 돈 주고 불러오면서 우리 쪽 사람 많이 모이면 그거 다 동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저것들은 적극적인 동원도 안 해. 어?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도 어제 동원 많이 했구만. 이게 사진을. 한다고 많이 한 게 했어요. 이 모양인 거 보면 아무래도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선거 자금 받은 거 보조 받은 거를 다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니지 않냐. 어쨌든 문수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러면서 너 옛날 경기도지사 때도 선거자금 10억 남겨가지고 당해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 이번엔 대통령 선거니까 한 10배, 100억 남겨가지고. 응? 남는 돈은 당으로. 당으로 몰려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얘기했어요. 반쪽짜리 대통령 하지 않겠다 하면서 국민 통합, 민생에 대한 약속들을 했는데 저것들은 시종일관 국민은 눈에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재명 욕만. 응?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들으러 왔는데 이재명 욕만 듣고 가는. 그것도 레파토리도 맨날 똑같은 욕만 듣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김노조스만 그렇게 물고 뜯고 하다만요. 네. 자, 얼마만큼이나 표차가 날지는 투표율에도 달려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낮게 된다고 치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비중은 아마도 김문수에게 가는 표가 아니냐, 라는 그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보여줬다시피 적극 투표층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내란 정권을 응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결합력은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상태인데 반해서 이른바 김문수를 통해 가지고 지대들 얘기해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먹히고 있지 않다라고 봐지는 거죠. 근데 이낙연은 이 정도 되면 이제 전라도에는 발도 안 뻗치겠다는 거죠? 뭐 애들이 집 사는 게 다 서울에 있으니까 갈 필요 없는 거지? 갈 필요 없는 거죠. 전라도 네. 오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 오직하면 뭐 그동안 있었던 김대중 재단을 비롯해갖고 거기서 여러 다 제명됐잖아요. 민주단체에서 제명됐죠. 제명을 시켰잖아요. 왜 그걸 인제시키냐고. 전병헌도 제명당했어.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도권의 표심입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수도권. 수도권에 사실 2,500만 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50%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 호남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전라도에서 떠나와 아, 있는, 그렇죠. 숨어있는 실향민들이 많거든요. 많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올라온 게 지금 이제 92년도니까 얼마야? 한 30년 넘었죠? 네. 34, 5년 됐는데, 처음에 한 10년은 전라도 출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말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요, 전북이 전국에서 투표수가, 유권자 수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마을운동이나 농촌 해체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전남 전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길 찾아가지고 수도권이나 경상도 쪽에 많이 갔죠. 많이 몰려간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태어난 고향, 그분도 이제 경상도 살다가, 안동 살다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의 성남 쪽으로 쫓겨나듯이 와서 사회에 이제 흑수저에서부터 성공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뭔가 개발 독재 시절에 있었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바닥계층에서 시작한 세대들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선거이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이 박근혜 51.6%였다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 5.16이었어요. 네. 그래서 짠 거 아니야? 이거를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득표 수로는 그동안 윤석열이 가장 높은 득표수를 차지했었는데, 그거는 넘어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 최대 격차가 중요한데 이명박 때가 22.5%포인트 차였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정동영 후보의 뭐 구설수라든지 후보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민주진영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일방적인 투표를 해갖고 만들어진 게 22.5포인트 차이였는데, 요거는 사실은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 예측이 15% 전후의 차이를 현재까지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끝까지 결집하면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맞긴 한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거지선들이 있는 건데, 민주당은 50% 이상 이기는 게 당연한 거다. 오히려 50%를 못 얻으면 진 거다라고. 아니, 이제 뭘 쳐. 그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 표 차례 이겨도 이기는 건데. 뭔 소리야. 근데 중요한 건 김문수가 40%를 못 얻거나 이준석이 10%를 못 얻게 되면 다음 정치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 기본적인 생각에 지지가 안 된다는 둘 다 거야. 끝났어요. 뭐냐면 김문수는 지금 리박스풀에 완전히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명태균 특검하면 이준석 깔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리박스쿨이 한 일주일 정도만 일찍 터지고 검경이 수사를 조금 더 확대해갖고 홍보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리박스쿨의 문제가 막판 표심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투표 이후에 터진 거잖아요. 막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 크진 않겠지만 내 말은 그 정치인들이 뒤가 없다는 거지. 그지. 정치인은 뒤가 없는데 얘네들이 얻는 표는 전에도 말했지만, 거봐, 우리 합치니까 45%잖아. 얘네는 크게 이긴 거 없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몰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있었거든. 이준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표가 사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득표율 상으로는 이제 더 올라간다. 이게 3자 구도가 아닌 2자 구도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득표율이 55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결국 준석이가 이제 끝까지 버텼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이준석과 이 둘이 표의 합이 두 표의 합이 진짜로 45%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저것들은 또 지네가
아직도 많이 진 게 아니다라고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많이 진 게 아니라 진 건 진 거지. 지금 윤석열이 0.6%인가 이겨놓고 0.7% 실전을 이기긴 이겨놓고 했는데 지 맘대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개파도로 만들어놓고 아예 지금 보궐선거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이제 앞으로 투표 수를 갖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언론에서. 다 득표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5%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둘이 합쳐갖고 40% 미만으로 짓눌러줘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0% 이상 60%에 근접하는 수치를 얻어줘야 이제 개혁의 동력이 또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심판 의지가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선거다라는 게 나올 거라는 거죠. 나는 이준석만 저기 10% 안 넘으면 됩니다. 그건 당연하고. 솔직히 그동안 준석이 단일화를 시키려고 띄워주느라고 뭐 10%네 뭐 이런 그 근사한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얘기는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현장에서. 나 5% 되는 것도 짜증나. 왜 5%여야 돼? 아니, 왜 5% 안 나올 수 5%는 있잖아. 송 작가님 나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어젯밤 11시에도 이준석을 찍겠다는 사람 하나 내가 만났거든. 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 빠진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그냥 사고처럼 부딪힌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그동안 완전히 이제 이 대선 바닥에서 보여줬던 표 쏠림 현상.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영남권을 이번에 요새 15번을 돌았거든요. 서울, 경기보다 더 많이 돌았어요. 뭐 영남에 표가 많으니까. 많기도 하지만 진짜 영남에 어떤 뿌리를 내림으로써 전국 정당으로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화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을 포탈해갖고 대구에서는 한 35% 이상, 부산 지역에서는 한 40에서 45% 이상을 얻을 목표로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라든지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과연 표로 그쪽에서 화답을 할 것인가? 화답을 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들여다봐야 될 화두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이번엔 진짜 제대로 투표해야 돼요, 부산. 그러니까 뭐 당선이 된다고 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는 거는 그냥 상수예요. 저쪽 애들도 스스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치.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이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개혁의 동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짜 군사 쿠데타 일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거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붕어 같은, 어리석은 레민 같은, 양떼 같은 그런 국민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를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